안녕하세요. 영화연구자 박진희입니다. 한국에서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불리는 1990년대, 아직 가시지 않은 삼조호황의 끝자락에서 가요, 출판, 방송, 영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펼쳐졌습니다. 그 물결을 만들고 향유한 건 그 시절 청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대였죠. 영화 분야에서는 극장을 가득 채운 직배영화, 복제와 소유가 손쉬운 비디오 테이프, 전 세계 영화에 대한 정보를 공급했던 영화 잡지, PC통신 등이 이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를 좋아했던 청년들은 적은 금액으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각종 자료도 빌릴 수 있으며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영화 공부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시네마테크입니다. 오늘은 문화학교 서울과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를 중심으로 하는 90년대 사설 시네마테크의 작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는 1996년 6월 대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천안에는 영화공방이라는 시네마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대전에서도 천안의 도움을 받아 대전 영화공방을 만들고 상영 공간으로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전 영화공방은 대전 지역 영화 모임 열린빛과 함께 창립 후 4번의 영화제를 진행한 후 운영 주체를 대전 기반으로 활동하던 관객 모임 영화세상의 황교석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영화세상은 회지 발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객 모임을 지향하면서 1993년 9월에 결성되었는데요. 이 모임은 대전의 영화 매니아였던 황교석이 영화잡지 스크린 1993년 8월호에 영화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여기에 공감한 전국의 영화 매니아 14명의 답장이 날아들면서 황교석이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영화세상이라는 이름의 회지로 담아내 시작됐습니다. 영화세상 회지는 1993년 9월 제1호를 시작으로 황교석이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의 운영 주체가 된 이후에도 매달 말 발행해 1998년 5월 마지막 호인 51호가 발간되기까지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하게 발행된 회지였습니다. 영화세상 회지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일간지나 개간지, 영화 전문 잡지 등에서 소스를 가져와 꾸민 지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발간물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쓴 글이나 직접 그린 그림, 직접 발품 팔아 공수한 자료들을 수록했지요. 매년 영화세상 창립 기념일에는 1년치 회지를 모아 합본호도 만들었습니다. 황교석이 영화세상을 3년째 이끌어가던 어느 날 대전 지역 최초로 시네마테크 컬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황교석은 이런 글을 남기죠. 그러다가 황교석은 1996년 9월부터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의 운영 주체가 됩니다. 관객 모임 영화세상 창립 딱 3주년이 되는 때였는데요. 이때의 황교석의 다짐은 컬트를 맡고 나서 새로 발행하기 시작한 컬트 회원을 위한 소식지 제1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1997년 2월)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는 사무실을 대흥동의 5층 공간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사실상 황교석이 컬트의 진짜 주인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황교석은 전국 시네마테크 연합 결성에 열심이었습니다.
전국 시네마테크 연합의 결성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였는데요. 독립영화 부스에서 전국의 시네마테크 운영자들이 만나 연합을 결성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97년 2월 2일 전국 시네마테크 연합 발족을 위한 사무국 회의가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에서 열렸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전국 시네마테크 연합 발족을 앞두고 진행된 MT 현장인데요. 199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룡산에서 진행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1997년 5월 30일 드디어 전국 시네마테크 연합이 발족식을 갖고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진은 전국 시네마테크 연합 발족식이 열린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현장입니다. 컬트 대표로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화세상 회지 또한 1997년 6월 30일자로 발행한 45호부터 회지 제목을 시네마테크 컬트로 바꾸게 됩니다. 한편 컬트의 본격 중흥기였던 1997년, 컬트는 좁은 시사실을 벗어나 외부 공간에서 진행하는 대형 상영회를 기획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행사가 PC통신 영화동호회 영화혁명과 함께 주최한 대중상대 무료 영화제 시민을 위한 열린 영화제였습니다. 이틀간 열린 영화제는 600여 명의 관객들로 크게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1997년과 98년 사이 한국의 영화팬들에게 큰 화제가 됐던 킹덤의 대전 상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황교석은 킹덤의 수입사인 KJ 엔터테인먼트와 지역 극장들에 직접 전화해 킹덤의 대전 상영을 기획했습니다. 라스폰트리에의 4시간 40분짜리 공포영화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대전에서도 심야 상영을 진행했고 관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당시 심야 상영이 진행됐던 대전 아카데미 극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학교 서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학교 서울의 탄생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8월 사당동의 한 한의원 건물 3층에서 당시 최고의 마이미스트 유진규의 판토마임 워크숍, 청소년 영화제작 교실 등이 열리는데요. 그 공간에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학교 서울 자체는 91년도에 생겨가지고 이제 뭐 워크숍 같은 거 하고 뭐 강좌 같은 거 하고 청소년 뭐 영화 제작 교실 같은 걸 하고, 그때는 저희가 없을 때 최정원 대표님께서 하고 계셨던 거고,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는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짐자무실 에어가락스 영화제를 처음 한 거죠. 그거는 스터디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작게 11월에 영화제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그런 일을 조금 같이 했던 것 같고. 문화학교 서울은 1992년부터 작은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영화제를 할 때마다 점점 식구들이 충원되는 걸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문화학교 서울을 이끌게 되는 김영석, 이주훈, 이효선, 조영각 등 운영위원들의 이름도 이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9월 로드무비 영화제부터는 정기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네마테크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게 됩니다. 동시에 회원 모집도 시작하게 되죠. 1994년, 95년 문화학교 서울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누적 회원 수가 한때 3,500명까지도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째서 유독 문화학교 서울에 많이 모였을까요? 1994년 당시 서울에서는 시향시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영화사랑, 신표연 등의 소규모 사설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기존 극장에서는 보기 힘든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학교 서울이 수많은 회원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면 그 비결은 혹시 운영위원들이 직접 공부해서 만든 자료집 같은 것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문화학교 서울은 회원 모집을 시작함과 동시에 회원 한정 프로그램인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고 동명의 정기간행 자료집인 시네마테크를 발행합니다.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은 매달 몇 편의 영화를 정하고 한 명의 발제자가 작품 분석을 한 후에 그것을 짧게 발표하고 영화를 본 관객들과 함께 토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학교 서울의 전성기인 1993년 1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4년 4월에 1호를 발행한 격월간지 시네필은 회원뿐 아니라 시중 서점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배포했던 대중지향적 잡지였습니다. 시네필은 문화학교 서울의 상영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담아내기도 했지만 당시 한국 영화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거나 시네마테크 운동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더 많은 독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네필의 목표 중 하나는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며 단편영화 제작에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학교 서울은 시네마테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도 한 축으로 독립적인 영화 제작을 의식하면서 영화 상영 프로그램 또한 저예산으로 높은 창의성을 보여주었던 당시 미국 인디펜던트 영화들을 주로 다루면서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그 영화들을 꼼꼼하게 파헤쳤고 한국 독립영화 운동의 발생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쟁점, 문제점을 서술한 장상검매의 글을 수록하면서 시네필을 통해서도 인디 영화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네마테크로서의 지향과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을 두 가지 축으로 지탱해 나가던 문화학교 서울은 1996년이 지나면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의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996년 5월 제1회 인디포럼을 공동 주관한 일이나 한국영화 비상구 같은 도서의 발간, 그보다 조금 앞서 나온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같은 자료형 도서를 발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특히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는 당시 영화팬들 사이에 필독서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나 번역서인 대중영화의 이해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하죠. 그런 한편 문화학교 서울은 연구 역량도 점점 더 강화시켜 갑니다. 1995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회원 대상 프로그램 시네마테크와 동명의 정기간행 자료집이었던 시네마테크가 어나더 뷰라는 이름으로 14개월 만인 1997년 3월에 활동을 재개한 건데요. 자료집치고는 꽤 두툼한 볼륨에 이에 맞춰 작품 수급과 한글 자막, 상영 프로그램 준비, 홍보까지 해야 했던 굉장히 종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997년 1월에는 문화학교 서울 일원들이 주목하고 있던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 배출된 작가들의 영화 10편을 묶어 기획한 썬댄스 키즈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상영 행사를 여의도에서 진행해 많은 영화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영화제를 위해 한국에는 없는 영화들을 일본에 가서 직접 구해오기도 했다는데요. 그만큼 문화학교 서울 운영진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이 영화제 카탈로그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한편 1998년은 문화학교 서울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는 해였습니다. 우선 인력이 변화했습니다. 초기 운영위원으로서 문화학교 서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4인방 중
조영각은 한국독립영화협회로, 곽용수는 인디스토리로, 김영석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이주루는 영화제작 현장으로 각각 흩어졌고, 문화학교 서울은 사무국장 김노경과 문화학교 서울 연구소 소장 김성욱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1998년 12월 첫 필름 영화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시네필리아의 시선 98이라는 제목의 필름 영화제는 백두대간, 미로비전, KJ 엔터테인먼트 등 수입사의 도움으로 이미 개봉했지만 다시 보고 싶은 영화나 이듬해 개봉할 영화를 골고루 구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을지로에 있었던 소극장 시네아스트에서 열렸고요. 이후 문화학교 서울은 1990년대 후반 어느덧 수명을 다하고 있었던 비디오 테이프와 멀어지고 점점 필름 상영으로 전망을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시네마테크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나서고 사단법인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문화학교 서울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한시협이라고도 하는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의 운영 아래 2002년 5월 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아트선대센터에서 개관하게 됩니다. 서울아트시네마는 문화학교 서울의 상영 및 출판 기능을 승계했고요. 문화학교 서울은 2000년경까지는 비디오 테이프로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10여 년 넘게 비디오 테이프와 서적, 독사물 등 각종 복제 자료로 가득한 조금은 외로운 창고로 방치되었다가 2013년 3월 비디오 테이프 처분과 함께 물리적으로도 안녕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990년대 영화문화운동 컬렉션은 2024년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 관련 소장자료 207점과 문화학교 서울 관련 소장자료 108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전 시네마테크 컬트와 문화학교 서울 모두 1990년대 일제히 생겨났다가 사라진 다른 소규모 시네마테크들처럼 영화 청년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소개하는 자료에는 이들이 향유했던 그 시기만의 자유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맣고 어두웠던 공간에서 견뎌야 했던 불안함,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파 컬렉션을 통해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